자, 박완서의 오해입니다. 갈래는 수필이고요. 주제는 도둑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성찰. 그래서 제목이 오해인가 보죠. 네, 오해가 있었네요. 도둑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자신의 생활 경험이 나타난다. 경험에서 깨달은 점과 느낀 점이 나타나 있다. 이게 이제 수필의 특징이 되겠죠. 간단한 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학습 목표가 요거예요. 성찰의 글쓰기가 지니는 가치는 무엇인가? 뭘까요? 글을 성찰의 글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알겠는데 깨달음이나 교훈 이런 거겠죠? 글쓰기가 지니는 가치는 뭐지? 누군가에게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건가? 그게 가치인가? 한번 봅시다. 학습 활동에 나와 있겠죠?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시죠. 아파트에 살 때도 그랬지만 땅집, 요게 이제 아파트 반대니까 그냥 1층이나 2층짜리 이런 집이겠죠? 살고부터는 쓰레기에 신경이 쓰였다. 여긴 중요한 건 아니고 읽어보세요. 중요한 사건은 이제 이겁니다. 우리 쓰레기 봉투가 무참하게 파헤쳐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선이나 닭고기를 먹고 난 후는 영락없이 그런 일을 당했다. 이게 아마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도입하기 전일 거예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상상하기 힘드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검정 비닐봉투, 그냥 아무 비닐봉투 이런 거에다가 대충 담아서 밖에 내놓으면 쓰레기차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내고 쓰레기 봉투를 사서 쓰기 시작한 게 한참 뒤에요. 90년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도 그냥 버리는 것, 타는 쓰레기도 플라스틱이든 뭐든 간에 다 이제 그냥 한꺼번에 버렸던 거죠. 재활용 수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라떼는 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들어있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가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런 고양이들이 파헤쳐서 먹는 거예요.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고양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미 답은 알고 있네요. 고양이들의 소행이었다는 거. 대신 쥐가 없다. 자, 그러나 속상한 일이 아니었다. 속상해하고 있네요. 여간까지 쳐야 되겠구나. 속상한 일이 아니었다만 치면 속상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니까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간은 보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속상한 게 아니라 많이 속상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가 생기면 봉투 속에 넣지 않고 접시에 따로 담아 고양이가 잘 다니는 통로에다 놓아두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먹으라고 내두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이들이 알아서 먹었겠죠. 대신 이제 쓰레기 봉투는 파헤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얘기죠. 좋은 생각이었다. 적중했대요. 거기다가 나도 고양이를 챙기는 일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주고 있다는 느낌이죠. 내가 마치 고양이를 기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요새도 이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죠. 제 동생이 예전에 그랬다가 집 앞이 길고양이의 어떤 장이 되었어요. 밥 때만 되면 이것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울어대는 통에 동생이 나중에는 학을 띄웠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이제 근처에 애기 낳아가지고 애기 집까지 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마치 이제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을 보시면 고양이는 절대로 과식하는 일이 없고 남겼다가 며칠에 걸쳐서 먹어치웠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오랜 장막에겐 어느 날 오후였다. 자, 이제 이 오후가 오해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양이를 봤어요. 우리 집 단골 고양이가 새끼를 5마리나 거느리고 앉아 있었다.
요건 이제 본 겁니다. 자, 그에 대한 이제 글쓴이의 평가 느낌은 이겁니다.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아름다워서 이제 너무 반가웠겠죠. 내가 평소에 밥 주는 고양이니까. 그래서 나는 기쁨을 느꼈어요. 감동을 하고 있었죠. 나한테 얻어먹은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거의 내 손자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만면에 웃음을 띠고 두 손까지 활짝 벌려 그들을 환대한다는 표시를 하며 부엌문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자 이때 나는 기절을 뻔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어미가 눈으로 불을 뿜며 으르렁 이를 드러내고 나에게 공격 태세를 취하는 게 아닌가. 이건 개 아닌가요? 고양이도 이래? 나 고양이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를 드러낸다고 고양이가. 뭐 아무튼 저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림 잘 그렸네요. 신속하고도 눈부신 적의였다. 자, 그리고 사라졌고 나도 무서워서 부엌문을 닫아버렸대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고양이에 대한 내 오해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 슬며시 웃음이 났다. 자, 어떤 오해냐면 이거죠. 먹이를 좀 챙겨줬다고 해서 녀석을 길들였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녀석은 챙겨주는 것보다 스스로 쓰레기 봉투를 뚫고 찾는 게 훨씬 스릴도 있고 보람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건 글쓴이의 추측일 뿐입니다. 어쩌면 녀석이 나를 공격하려 했다는 것도 오해일 수 있었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나에 대한 녀석의 적이는 곧 저렇게 생긴 인간이란 족속에게 길들여지면 절대로 안 되라는 제 새끼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아니었을까? 전부 다 글쓴이의 추측일 뿐입니다만 어쨌든 글쓴이가 이런 생각을 고양이의 관점에서 생각해본다. 이거죠. 근데 제가 그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저희 초소에 저희 되게 작은 초소였어요. 진돗개가 2마리가 있었는데 맨날 밥 주고 막 그러거든요. 네, 맨날 이렇게 밥 챙겨주는 게 일인데 이 애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으니까 그 새끼들 젖주고 있을 때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으르렁거립니다. 나를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내가 맨날 밥 주고 했는데 다 그 새끼들 젖줄 때 다가가면 으르렁거려요. 그러니까 이게 새끼들이랑 같이 있을 때 가서 그랬을 수 있어요. 이게 새끼들을 지키고자 하는 이 동물들의 모성애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아는 사람이든 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저기를 드러내는 거죠.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자 우리는 흔히 고양이는 은혜를 모르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며 길들이기를 꺼려합니다. 뭐 이건 인간들의 생각이죠.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면 고양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머리 검은 동물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자유와 자존심을 담보로 해야 하는 즉 중립만도 못한 짓이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역시 고양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뭘 우리가 성찰해야 될까? 인간 중심 진짜 오타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 인간 중심적 사고를 반성해 볼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한테 밥을 줬으니까 고양이가 고마워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걔들은 니들이 밥을 준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먹을 게 있어서 먹은 거고 니들이 안 해줘도 우리는 알아서 찾아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는구나 인간이라 이런 것을 반성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학습 1번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성찰하는 글쓰기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가 어떤 효용을 지니는가, 글쓴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이거는 이제 뭐 경험 측면에서는 도둑고양이를 돌봤죠. 이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정서 측면에서는 마음의 평정. 이게 마음의 평정이랑 관련이 있나요? 성찰하는 글쓰기가? 글을 쓰고 나서 글쓰기에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글을 쓰고 나서 생긴 변화는 이거라고 봐야지. 이게 뭐야? 고향에 대한 인식 측면. 그래서 고향에 대한 오해를 깨닫고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반성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이 글의 글쓴이에게 생긴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깨닫고 나서 글을 쓴 거 아니야? 깨달았고, 아, 이걸 깨달았어, 내가. 그래서 이걸 글로 남겨야겠다,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썼겠죠? 무슨 소리일까, 이게. 그냥 참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지 다음을 참고해 말해보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대요. 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런가요? 글쓰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답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해도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찾는 거, 이게 쓰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쓰기를 통해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면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고 숨겨진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뭐 이게 성찰적 글쓰기의 효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